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천개구리입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3 22화로 찾아왔고요. 어느 단지냐면 핫할만한 단지입니다.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이고요. 공고전 영상입니다. 최근에 제가 올해 분양 물량 중에서 관심이 있던 것도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이미 분양한 것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송파 잠실에 들어간 잠실 리엘이죠. 600대 1이 나왔어요, 경쟁률이.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단지만큼 괜찮다고 생각한 단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최근 나오는 광고들을 보니까 이 단지가 곧 분양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고 전이지만 보여드린 영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작구에 들어가는 단지인데요. 어디냐면 이수역에 있어요. 이수역은 7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대략 280m, 300m급. 사실 여기 제가 좀 아는 동네라서 샛길도 있거든요. 물론 이게 또 개발되면 어떨지 모르지만 220m, 즉 대략 200에서 300m급이고요. 단지 뒤쪽까지 하더라도 500m급인 단지입니다. 근데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 단지 바로 옆에 붙어있는 단지가 있어요. 상당히 유명한 단지인데 여기가 헬스 이수역이 들어가잖아요. 바로 더 뒤쪽, 즉 역으로부터는 좀 더 멀어요. 단지가 바로 레미안 로이파크입니다. 2018년도에 사용 승인이 났으니까 이제 대략 한 7, 8년 정도 되는, 아직은 구축으로 넘어가지 않은 아파트인데 얘 시세를 들어가 보시면 이게 8사형이거든요. 보시면 전고점은 이미 뚫었고 쭉 상승하는 추세가 보이죠. 최고 거래가는 19억을 찍었습니다. 근데 얘 분양가 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가 18년도 들어갔잖아요. 2015년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분양가는 평당 2,070만 원이었습니다. 즉 6억 6천 정도에 얘가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19억이니까 대략 몇 배 올랐다? 3배 올랐습니다. 이때 같이 분양한 단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아파트인데 반포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입니다. 얘 지금 들어가 보시면 8사형이 타입마다 다른데 52억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올해 3월에 6월에 51억, 다른 형은 4층이 7월에 52억에 거래가 됐고요. 최근에 호가는 보시는 것처럼 60억, 57억, 68억짜리도 있네요. 한강이 보이겠죠? 예, 예쁜 한강위로 써있네요. 좀 높은 건 68억도 있네요. 즉 55억에서 60억 선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분양가가 얼마였느냐? 얘는 2014년 정도 로이파크랑 비슷한 시기에 분양했는데 얘는 평당 3,800에서 4,200, 얘가 1, 2차 나눠서 분양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평당 4,000 정도의 분양을 했습니다. 대략 14억, 15억 정도의 분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뭐냐? 여기 이수역의 로이파크가 6억대 분양해서 3배 정도 올랐고요. 여기 아리팍이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평당 4,000에 분양해서 대략 지금 4배까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고 3.5배 정도 올랐습니다. 뭘 말씀드린 거냐면 이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아파트의 오름세가 이 반포나 이쪽의 오름세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생각하실 때 2015년 이후로 대략 지금 10년 흘렀잖아요. 이 10년 동안 3배가 오른 아파트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른 건 맞아요. 21년 전고점 찍을 때까지 전반적으로 올랐지만 이런 식으로 반포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였던 곳들은 많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사당이 들어갔던 로이파크 바로 앞에 들어가는 아파트가 이번에 분양한다, 이 얘기고요. 이거는 얘 수익률도 로이파크에 비해서 물론 상승기를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뒤지지 않을 거란 얘기고, 왜냐하면 힐스 이수 같은 경우에는 로이파크보다 더 좋은 입지에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도 부동산 뭐라 그럴까요? 약간 안정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97 대책이 나왔지만 공급 같은 게 제대로 될 가능성이 없다는, 다른 영상 제가 올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고려했을 때 얘도 로이파크만큼 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즉 반포의 수익률만큼 가깝게 나올 수 있는 아파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갖다가 알아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동작구는 위치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초, 강남이 여기 있잖아요. 그 왼쪽으로 딱 붙어 있는 게 동작구고요. 오른쪽이 송파구입니다. 더 오른쪽으로 가면 강동, 하남이 나오죠. 즉 동작구의 위치는 물리적으로 보면 서초, 강남구 바로 왼쪽에 붙은 구로서 오른쪽에 붙은 송파구하고 사실은 입지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어떤 측면에서냐면 서울의 중심지가 3개죠. 강남, 여의도, 광화문. 즉 동작구 위치가 딱 그 중간에 있어요. 즉 서초구에 있는 반포와 그냥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은 입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동작구가 왜 가격이 많이 안 올랐을까? 동작구 보시면 사당동, 동작동, 그 다음에 흑서, 노량진, 상도동 등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형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위성비로 보면 조금 나타나는데 이 관악산 줄기로부터 이어진 약간 산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동작동 같은 경우는 아예 국립묘지밖에 없죠. 예, 현충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예 주택이 들어갈 수가 없었고, 여기 중대 캠퍼스 있는 쪽부터 상도동 쪽, 숭실대 쪽 이쪽이 다 고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주거 환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동작구에서 입지가 괜찮은 곳은 여기 사당동에서 일부, 왜냐면 사당동도 이쪽으로 산지거든요. 사당동 평지, 그 다음에 흑석동 라인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즉 동작구는 전체적으로 서초구에 비견할 만한 입지를 갖고 있지만, 서초구는 전체가 평지잖아. 거의 방배동 쪽으로 가면 조금 산지가 나타나긴 하지만 예술의 전당 쪽으로. 근데 동작구는 거의 전체가 평지의 주택이 들어갈 만한 입지가 없어서 그렇지, 평지의 경우에는 반포와 버금가는 입지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한 줄평을 써놨습니다. 서반포 1타가 들어온다. 그리고 요 부제로 이렇게 써놨어요.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역사 분야에서 격언이죠. 비극, 슬픈, 희극, 즐거운. 쉽게 말해서 이 서반포와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작년도에 이쪽 흑석동에 단지 하나가 새로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들어갈 겁니다. 그 단지에서 공식적으로 명칭에다가 뭐를 붙였냐면 단지 명칭에 서반포를 붙였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당시에 논란이 좀 됐었고 여러 가지로 좀 비난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철회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욕먹을 건 아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서반포 위치가 맞아요. 여기 위치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흑석동의 한강변 라인하고 요 사당동 쪽에 평지 라인이 있거든요. 사당동 전차 평지는 아니고요. 요 이수역 왼쪽으로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극우신 있죠. 극우신. 극동, 신동아, 우성. 여기는 산지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은 아니고 고지대입니다. 상대적으로. 반면에 로이파크하고 이번에 이수 힐스자리라든가 요 남성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지역이 평지입니다. 즉 이 지역과 흑석의 한강 라인은 서반포라 불려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작년에 서반포란 명칭은 사실은 좀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이번에 들어가는 이수 힐스는 해피엔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이 서반포는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이 단지에서 뭐 이런 이름을 얘기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 교통과 교육 측면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교통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이수역까지 여기 평지예요. 거의 평지입니다. 사당에서 찾아보기 힘든 평지예요. 대략 300m 올려고 그랬죠. 여기 가서 탑승할 수 있는 게 4호선과 7호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4호선은 어디로 갑니까? 북쪽으로 해서 종로로 그냥 쭉 가버리죠. 얼마 안 걸립니다. 그리고 7호선 있잖아요. 이 7호선을 타면은 오른쪽으로는 당연히 강남 쪽으로 가서 강남 구청역까지 쭉 가버려요. 그럼 이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이 이수역에서 한정거장 아래쪽 내려가면 사당역이에요. 즉 2호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죠. 2호선 노선은 뭐 순환선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또 이수역에서 위쪽으로 하나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동작역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뭘 이용할 수 있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거장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결국 얘는 이 단지는 2, 4, 7, 9호선 서울시내 4개 노선을 갖다가 다 핵심 노선이죠. 얘를 갖다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철도 교통을 통해서 강남을 접근하든 여의도 쪽을 접근하든 9호선 이용하면 되잖아요. 광화문 쪽을 접근하든 전부 다 30분 이내 컷입니다. 이런 입지를 갖고 있는 곳의 대표적인 것이 반포입니다. 따라서 교통 측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는 곳이 이수역인데 거기 300m급으로 들어가는 게 힐스 이수예요. 또 하나 교육 측면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른쪽이 서초구, 왼쪽이 동작구인데 이 동작대로가 있거든요. 4호선 라인 따라서 이게 서초구와 동작구를 나누는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서초구가 유명한 이유, 반포가 비싼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교육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당 요 지역 같은 경우에 여기 경문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즉 이 동작대로 오른쪽은 파락군이고 왼쪽은 구학군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길 하나 건너에 있는 서문여자 중고등학교는 파락군인데 경문고등학교는 구학군에 속합니다. 그럼 이쪽 교육 여건이 아무래도 파락군보다 못하지 않냐?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당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락군을 이용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기 그대로 있으면은 구학군에 배정받게 되고 주로 경문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는 민간 택지잖아요. 즉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보통 이 단지뿐만 아니라 이쪽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 때 잠시 어디로? 이쪽으로 월세나 전세 1년짜리를 잠시 나가시죠.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주소지 등록 당연히 옮겨야 되고 거기 거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배정받고 혹은 고등학교를 지원할 자격을 얻어서 입학한 다음에 어디로?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이게 별 메리트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생각해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강동 쪽에 여러분이 사신다고 생각해보죠. 근데 애가 공부를 좀 잘해요. 그래서 얘를 갖다 반포 파락군 쪽으로 보내고 싶다, 반포 대치 쪽에 파락군 보내고 싶다, 똑같이 이사하시면 돼요. 이사하셔서 1년 살고 문제가 생기죠. 뭐냐면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갈 수가 없죠. 왜? 애가 통학을 어떻게 해요? 고등학생도 그런데 중학생 더더군다나 어떻게 통학을 합니까? 결국은 다른 지역들에서 여기 파락군을 보려면 적어도 6년 이상을 여기서 임차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사당동은 어떤 게 있냐면 좀 전에 얘처럼 이쪽으로 1년을 갔다가 전학 가서 배정을 받잖아요.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어디로? 자기 집으로. 왜? 여기서 파락군에 있는 학교들 통학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거리 얼마 안 됩니다. 여기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버스 타도 되고 전철 있잖아요. 전철 타도 되고. 따라서 다른 지역이라면 6년을 여기서 임차 생활을 해야지 파락군의 자녀를 갖다가 보낼 수 있다면 사당 지역은 그렇지가 않아요. 1년 계약하고 나가 있다가 다시 본집으로 돌아오셔도 충분히 통학이 가능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교육적 측면에서. 즉 사당에 있는 아파트, 아까 보여드린 로이파크가 많이 올랐던 이유, 반포 아리팍이 3.5배 오를 때 얘도 3배 가까이 올랐던 이유가 이런 이유들이에요. 교통이 너무나 좋아요. 즉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아이를 갖다가 파락군에서 상대적으로 엄청 싼 가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나올 분양가는 이제 구축이 되어가는 아리팍의 한 단계 낮은 평형의 전세가 정도일 거예요. 그 정도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아이 교육을 갖다가 파락군에서 시킬 수 있는 거. 교육 측면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학교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강남 부모님들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학원이 중요한데 이쪽 학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는 고터에 있어요. 고속터미널을 말합니다. 원래 이 반포 1단지에도 있었는데 여기 2층짜리 상가 따라서 쭉 학원들이 2층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 재건축 때는 다 없어지고 다 어디로 갔느냐? 여기로 갔어요. 고속터미널. 특히나 이 부분이 있죠. 반포 센트럴 자이. 이 앞에 있는 건물들이 학원 몰려 있고요. 또 오래된 건물들이지만 여기 쇼핑타운 1, 2, 3, 4, 5, 6, 7동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학원이 다 있습니다. 즉 반포 학원가는 여기입니다. 또 하나는 3호 가든이라고 여기 보이시나요? 이쪽에도 학원가 몰려 있어요. 근데 여기를 이수역에서 어떻게 이용하면 되냐? 전철 타고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가면 고속터미널역입니다. 즉 전철로 두 정거장이면 여기는 학원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셔틀도 다니고요. 바로 옆 방배동이 파락군 있잖아요. 즉 학원 같은 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엄청나게 우수한 이점입니다. 또 하나 자녀의 경우 그렇고 부모님들의 경우 직장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든 서울의 어디든 30분 이내 컷인 전철 이용할 수 있고요. 자차 이용의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수역에서 반포까지 5분 정도면 갑니다. 물론 출퇴근 시간에 아주 막힐 때는 안 돼요. 근데 그건 반포도 마찬가지거든요. 즉 반포 사람들이 움직이기 5분 전 정도에만 움직이시면 자차 이용한 것도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서반포 1타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문제는 이 동작구 사당이라든가 흑석에서 평지에 있는 아파트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흑석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 한강 라인, 이 아파트가 있고 사당동은 지금 신축으로는 얘네 둘 정도입니다. 레미안 이수역 로이파크하고 힐스테이트 이수역. 여기 보시면 바로 옆에 있는 그구신인데 얘네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 평지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쪽으로 아주 뭐 경사가 높은 고바익길은 아니지만 언덕입니다. 언덕. 올라가시다 보면.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교육, 교통 측면에서 이점을 지닌 이 입지에 얘가 들어가는데 저는 얘가 로이파크만큼 거기에 버금가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단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제가 서번포의 진짜 1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흑석동 쪽이 서번포인 것도 맞는데 저는 사당 쪽이 좀 더 우수하다고 봐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교육하고 교통 두 가지 측면 모두 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흑석동은 제가 지난번에 수방사 자리 들어가는 단지를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작년에 시즌2에서. 그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문제가 고등학교가 아예 없어요. 원래 중대부고가 있었는데 이전하고 없었죠. 물론 여기 보이시지만 26년 3월에 드디어 이쪽 동네의 수건인 고등학교가 들어줍니다. 고등학교가 없었던 동네, 흑석동 자체에 한 개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도 2개밖에 없습니다. 중학교도 하나 정도인데 여기 중대부중 있죠. 그러니까 이쪽이 교육적 측면에서는 사당 쪽은 학교는 엄청 많습니다. 그 측면에서 사당이 좀 더 우수하고 교통 측면에서 나쁘지 않거든요. 흑성역도 9호선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수처럼 4호선이 연결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4호선이 동시에 교차하는 곳이라서 동시에 두 노선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9호선 흑성역도 여기서 왼쪽 가시면 노량진역에서 1호선이라든가 동작역 가서 4호선을 갈아탈 수는 있는데 사당은 아까 말씀드렸죠. 2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죠? 7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 즉 전반적인 교통 측면에서도 흑석보다는 사당이 좀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흑석의 여기 요 라인 한강현대, 명수대현대 얼마 전에 들어간 아크로 리버하임은 상당히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입니다. 흑석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사당에서 여기에 버금갈 만한 입지를 가진 곳이 있고 교통 측면이나 교육 측면에선 이점도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로이파크로 실증이 됩니다. 3배에 오른. 근데 그 로이파크보다 더 좋은 곳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마진이 어느 정도 날 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얼마 전에 잠실에 600대 1로 잘 분양이 됐죠. 현금 부자 정말 많습니다. 10억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600대 1이 나왔는데 여기 즉 힐스 이수도 10억 마진은 기본적으로 저는 날 거라고 봐요. 잠실레일은 분상제가 적용돼서 10억이라고 보통 말씀하셨는데 저희 분양가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잠실레일 5구형도 15억은 마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이수일수도 최소 10억은 무조건 단기간에 난다 이렇게 봅니다. 이유는요. 바로 길 하나 건너에 있는 방배가 그걸 뒷받침합니다. DH방배 작년 시즌2에서 저희가 다뤘었죠. 얘가 지금 거의 84가 40억까지 치고 있어요. 얘 20억대 분양이 있었죠. 얘가 40억 가까이 치고 있고 바로 옆에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 아파트가 있어요. 얘가 들어간 게 13년도예요. 이미 구축입니다. 12년 됐는데 얘 84 보시면은 지금 현재 26억 7천, 다른 형은 27억 9,500, 그냥 28억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29억도 있습니다. 110평 B 같은 경우에. 즉 30억 근접했습니다. DH방배가 30억 갈까 말까 갖고 사실은 논란이 많았는데 이미 얘는 40억까지 가고 있고 12년차 구축이 지금 30억이에요. 롯데캐슬하고 이수역까지 거리는 500m입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동작들을 중심으로 이쪽은 8학군, 이쪽은 9학군이에요. 근데 또 방배동 분들이 화내실지 모르지만 교육적 교통 측면은 똑같잖아요. 이수역 바로 앞에는 똑같죠. 그럼 교육 측면에서 사실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쪽 여기 이수중학교 있고 방배초 있고 서문여 중고가 있는데 교육적 측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쪽에서 반포 쪽이 아닌 이상 같은 서초라고 하더라도 방배와 반포는 교육 여건은 달라요. 학교 여건은. 학원 여건은 똑같아요. 방배에서 여기 고터나 여기 학원 가는 거나 반포에서 학원 가는 거나 큰 차이 없습니다. 학원은 똑같은데 학교에서 좀 차이가 나요. 학교에서. 즉 이쪽에서 배정받는 중학교가 차이 나는 겁니다. 고등학교는 어차피 지원이잖아요. 공부하는 거 같고. 뭐냐면 오늘 교육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여기 신만포 중학교하고 신동중학교 있습니다. 그리고 경원중학교 이런 데 있죠. 대표적으로 신동중학교의 자사고 진학률은 40%가 넘습니다. 여기 세화여중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신만포 중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33%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타 지역의 학교들이 자사고 5% 보내도 많이 보내는 거죠. 근데 여기는 기본이 30% 넘게 찍고 갑니다. 방배동은 그 정도 못 가요. 방배 쪽은. 즉 어차피 여기서 애를 갖다 중학교를 갖다 괜찮은 데 보내려면 반포 쪽으로 가지 방배 쪽으로 가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당 같은 경우에도 이쪽 8학군 쪽에 보내는 거 어렵지가 않다고요. 합법적으로. 1년만 나갔다 들어오시면 돼요. 얘 거주 의무 없으니까 특히나 이런 게 이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당 쪽은 분위기가 다르다 방배에 비해서. 물론 그렇죠. 근데 방배가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거는 지금 재건축도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앞으로 원페를라라든가 DH방배라든가 앞으로 대례들도 있고 그래서 바뀌어진 거잖아요. 사당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구신 있잖아요. 어려웠지만 얘네들 전부 다 리모델링 4,000세대 정도 되는데 확정됐죠. 그렇죠? 이쪽 전부 다 신축으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교육 여건이나 이런 것도 기본적인 요건도 방배에 그렇게 떨어지는 않을 거다. 방배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당에 이런 신축이 들어왔을 때 방배에 몇 프로 갈 거냐. 뭐 60%다라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최소 70에서 80%는 갈 겁니다. 얘가 40억이면 그냥 신축이 들어왔을 때 30억은 기본적으로 넘을 거예요. 즉 힐스 이수는 30억은 기본적으로 넘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가 있죠. 이번에 잠실르엘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잠실르엘이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을 움직일 대표적인 단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5구형 같은 경우에는 15억 정도 마진 보고 있고 35억은 추궁한다. 왜냐하면 잠실 엘리트가 이미 30억이 넘었어요. 20년 된. 근데 거기 들어간 신축, 섀도우 복싱을 했던 파크리오 옆에 르엘하고 잠레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힘에 의해서 아마 르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잠레도 마찬가지겠지만 5구형이 35억 칠 거고 기준으로 치면 84형은 50억이 넘어갈 겁니다. 그때 방배 어떻게 될까요? 이건 방배분들이 찬성하실 겁니다. 우리가 잠실에 뒤지냐? 라는 거. 즉 현재 DH방배가 40억 선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더군다나 97대책 나왔잖아요. 민간 물량 많이 나오지 못할 것 같던데. 따라서 얘는 현재 40억 기준이고 내년 9월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더 치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르엘이 그보다 좀 더 일찍 들어가거든요. 내년 1월이니까. 그러면은 곧장 이 가격이 전이 될 곳이 여기예요. 레미안 로이파크하고 힐스 이수. 그리고 여기 그구신이 더구나 리모델링으로 받쳐서 들어가고. 근데 여기 그구신도 잠깐 보면요. 재밌는 게 여기 언덕백이 있습니다. 로이파크에도 제 지인이 살고 있고 우성 3단지도 제 지인이 살고 있는데 우성 3단지 세대수 855세대인데
여기 84가 14억 6천이고요. 조금 더 가까운 어디에? 이수역에 2단지 있거든요. 얘는 6월달 16억 5천을 찍었습니다. 리모델링 얘기 나온 거 보면 아시겠지만 93년도 들어간 30년 된 아파트예요. 얘가 17억 18억 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힐스테이트 이수역은 DH 방배라든가 잠실 르엘로부터 시작된 가격 상승이 전이되는 순간 DH 방배에는 40억이 넘을 것 같고 근 50억까지도 접근할 가능성이 있죠. 잠실을 따라가기 때문에 방배가. 그럼 그거에 80%선 하면은 힐스 이수는 30억은 보수적인 시각이고 조금 리버럴하게 보수적인 반대로 생각하면 얘도 40억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 수도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도 10억 맞이, 물론 분양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를 텐데 제 예상은 지금 여기 로이파크가 20억 가까이 갔잖아요. 19억 치고 있고 리모델링 이슈가 있지만 30년 된 놈이 지금 17, 8억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당연히 20억대 초중반은 넘어서 나올 겁니다. 다만 저희 회원님들 입장을 고려했을 때 좀 싸게 나와서 20억, 25억은 안 넘어가기를 제가 바랍니다. 84형 기준으로. 또 하나는 여기 지금 84 말고 이게 지주택이거든요. 지주택 다 끝내서 일반 분양 되는 물량입니다. 여기 4구라든가 5구 소형도 있어요. 근데 여기 소형 오른 거 보시면 더 셉니다. 그래서 여기 소형도 여러분들이 노려보실 만하다. 여기 전체 일반 분양이 170세대 계획되어 있는데 그 170세대 내에서 84도 어느 정도 물량이 되고 소형도 어느 정도 물량이 돼요. 소형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형 같은 경우에는 직주 근접을 보시는 거죠. 아이가 아직 없거나 아이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아직 좀 여유 있는, 학업 연령까지 아직 여유 있는 이런 분들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 3대 업무지구 다 30분 내에 끊는 곳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좋고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원래 사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바로 앞에 초품화예요. 여기 남성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고 3일초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멀지 않아요. 그냥 코앞이에요. 초품화급인데 얘 부역대 신평초 다 들어가는 아파트예요. 여러분들 부역대 신평초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그보다 딴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브랜드, 힐스테이트, 역세권 300m, 대단지입니다. 한 1000세대급이거든요. 신축이죠. 사당동에서 보기 드문 평지입니다. 가장 좋은 평지 두 군데 중에 하나에 역 더 가깝게 초등학교 2개를 갖다가 초판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10 보이시나요? 바로 앞에 공원도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단지 자체가 재개발이다 보니까 단지 안에다가 뭐 이런 건 많이 없을 텐데 그냥 바로 앞에 공원이 있고요. 사실 여기에 수영장도 있습니다. 구립 수영장인가 3일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장도 그냥 이용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있어서. 즉 자녀가 있든 없든 따라서 49부터 84년까지 전반적으로 들어갔을 때 마진이 남을 아파트입니다. 위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치 때문에. 교육, 교통 두 개로 다 설명이 되는 단지입니다. 따라서 얘가 지금 분상제가 적용 안 돼서 안전마진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DH방배, 롯데캐슬, 구축 아니면 여기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여러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주변에 구축들. 여기 보시면 방배현대 1차 얘는 99년에 들어갔어요. 근데 백구역이 27억입니다. 지금 길 하나 건너서 요거 이수역 사이에 두고 대각선 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6년 차인데 아직 재건축은 안 되죠. 그렇죠? 용적률도 272%인데 그런데 얘가 27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쪽 지역에 비해서 조금 귀찮은 감이 있어요. 파라군 반포로 애를 보내려면. 근데 그거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배 쪽도. 왜냐면 여기서 보낼 수 있는 중학교는 반포에서 보낼 수 있는 중학교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사당이나 방배 이쪽이나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가 여기 사실은 3학년 때까지 남성초등학교를 나왔고 제가 반포에서 초중고를 다 다녔어요. 그래서 이 방배 교육이라든가 반포 교육의 차이에 대해서는 압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요겁니다. 현실적 대안이 되는 단지예요. 강남 쪽 들어가는 거 너무 비싸요 지금. 그렇죠? 물론 돈이 되시면 들어가는 거 저는 반대 절대로 안 합니다. 여기 아까 아리팍이 구축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10년차 되는데 얘가 50억, 60억 사이인데 신축들은 바로 원베일리 얘는 딱 10억 넘죠. 60에서 70억 사이고 원펜타스는 아직 거래가 없지만 더 높을 건데 문제는 얘네죠. 내년 들어가는 레미안 트리니원, 27년 들어가는 DH 클래스트. DH 클래스트는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지금 80억 얘기 나오거든요. 아리팍이 최고 60억, 원벨리가 최고 70억, 그러면 DH 클래스트는 최고 80억이겠죠. 그것도 생각해보시면 돼요. 얘가 반포까지 거리 헬스 이수에서 얼마 안 되고 실제로 교육이랑 교통 측면에서 조금 귀찮은 측면이 있어요. 애를 학교 보내려면 잠깐 나갔다 와야 되고 사실 교통은 큰 차이 없고요. 근데 얘가 80억 갈 때 헬스 이수가 얼마 갈까? 2, 30억은 아니겠죠 당연히. 과거에도 그랬고 사당동 이쪽 평지나 방배 이쪽 이것도 다 지금 재개발된 거잖아요. 이쪽의 시세가 반포의 절반은 넘었었어요. 절반은. 따라서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 분양하는 힐스 이수 아무리 비싸도 20억
뭐 30억의 분양이 나오진 않겠죠. 그죠? 20억대 초중반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요 마진은 나올 거고요. 로이파크가 10년 동안 3배 오른 거는 시기를 잘 탄 게 있기는 한데 그것만 탄다면 얘 역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단지, 좀 숨어있는 단지였습니다. 분상제가 적용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안 하시는 단지이기도 한데 현실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예상하는 분양 가격이 나왔을 때 그 돈 갖고 들어갔을 때 수익률은 잠실 리얼에 비해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단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고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공고 전 영상인데 공고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평면도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더 나오게 되잖아요. 시간이 된다면 공고 후에 기존의 선별단지 영상처럼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항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투자는 개인 책임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만 하시기를 갖다가 당부드리고요. 100만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띄워드릴 겁니다.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여러 질문하시면 답변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찾아주시고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투자 소식, 정확한 투자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